손흥민 하는 이유가 있구나. 아, 있을만하지. 그 얘기를 좀 거꾸로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가 풀어주지 못했을 때의 우리 대표팀은 누가 좀 풀어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 솔직히 말하면 어제 되게 답답한 제스처 많이 했어요. 아, 백스모가 거기서 패스를 앞쪽으로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대 골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 백승호 선수가 만약에 여전히 유럽에서 뛰고 있다면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사비, 부스케츠, 이니에스타로 구성한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아라고네스 감독이랑 그러면 저기 델보스 감독을 폄하하는 건가요? 서령우 정도는 저는 남은 기간 동안에 벤투 감독이 조금 콜업을 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해봐야 돼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경기를 할 때 이거보다 조금 더 거칠어도 그래. 나 인정. 최근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어떤 이 축구적인 느낌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을 조금 잃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축구 뒷담화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지금이 10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밖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비 오는 날 술 때리기가 좋죠. 네. 술 때리기 좋은데 걸어오는데 굉장히 비가 올라오면 확 오든가. 아, 지금 좀 눅눅하게 오나요? 막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래도 약간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또 술 마시는 분도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아까 한 오후 8시부터 네네네. 좀 있으면 술 먹는다. 아까 점심도 여기서 드시고 하셨고요. 자, 참고로 어제 손영주 해설위원 네. 10시에 출근하셔서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왜 취직해요? 저 직원인가요? 어제거나 이전에 찬우 형이 오셨을 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역시 또 찬우 형이 술과 함께하는 콘텐츠에는 그 카메라 앞에서 쓰러지신 이후에 근데 차라리 우리가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한번 쓰러져 주면 그렇죠. 이벤트 세죠. 바로 50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각이 안 나와서 아, 여기 각이 그렇지. 안 아니 가격 뭐 만들면 돼요 형님. 그건 맞아. 네. 사실 인테르로 20만을 넘기시는 분이 이분이잖아요. 근데 인테르를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애매하게 잘하는 팀이라 지금 안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식장 탈출과 네네. 특이한 거 아세요? 찬우 형이 식장 탈출이 나오니까 유입의 30% 이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 찬우 형 얘기하니 갑자기 화가 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얘기하세요. 형 그래. 얘는 거품이다. 피디 박수칩니다. 이거 차는 거품이다. 거품이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네. 아름답네. 얘기하세요.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식장 탈출이 저희 잘 팔리는 콘텐츠이긴 한데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찬우 형이 이제 나온 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잘 나온 게 아니라 그 구글에 유입된 루트가 나와요. 그쵸. DC에서 들어왔어. 역시 DC 아들 박찬우. DC 아들 아니야? 그래서 이게 특이하다. 형이 올리신 거 아니에요? 거기 링크를 달고 다니죠. 혹시 고정닉이신가요? 아니. 유동인가요? 네. 혹시 킬체이스 아닙니까 DC? 저는 그 DC에 따로 뭐 글 쓰거나 그런 주로 가는 갤러리가 없어요. 그래요? 네. 막장 갤러리 다니가 물론 요즘 제가 있나? DC가 생길 때부터 알긴 했죠. 그렇죠. 네, 뭐 또 그럼요. 우리나라 인터넷은 좀 빼놓을 수 없는 뭐 그렇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네. 오늘의 이 구성은 뭐 저희 세 명이 고정이라 할지라도 저랑 덕현이를 빼고는 모두 다 이제 40대에 접어드신 틀딱 형님들과 함께 틀딱 형들이랑 함께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축구의 문제점, 어떤 긴급 진단,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르신들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나쁜 얘기 하러 왔구나. 사실 나쁜 얘기는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월드컵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팀 얘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네. 또 멤버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자, 가시죠.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제 구성을 이렇게 사실은 저희 멤버에다가 형철이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제를 중서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청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사실 중서가 형 이거 조회수랑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게스트를 몇 명이나 부르면 되냐. 그러니까 게스트가 많이 나와서 출연료가 나가면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니게 되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명까지 그러니까 가능하냐?
손익분기. 그쵸. 손익분기지 영화 그런 아, 느낌이지. 그치? 영화로 따지면. 근데 사실 축구 뒷담화는 굉장히 이득이 크게 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자유롭게 가도 된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대표팀 얘기를 하는데 또 찬우 형이 있으면 굉장히 얘기가 풍부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찬우 형과 술과 영주 형의 대립각 이 와중에 옆에서 겐세이 놓는 류청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성을 해서 이 히든풋볼을 하다가 찬우 형 좀 괜찮 저녁에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오 괜찮다. 술자리는 오케이. 그렇죠. 이래서 언제나 always. 구성이 됐습니다. 네. 얘 찬우 되게 좋아해. 아, 나 형들 좋아하는데 형들이 싸워서 좋아. 근데 되게 좋아해. 참 잘 싸워. 아니 근데 히든풋볼 화요구 할 때는 네. 두 분이 엄청 싸웠었잖아요. 아 이게 주로 청이가 대들었고 저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젊은 척 하지만 대들었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제가 대들었죠. 예, 감히. 두 분이 4살 차이잖아요. 4살 차이. 청룡한테 대들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저도 요즘에 그리고 캐릭터를 약간 탱 느낌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 탱이요 탱. 네, 굉장히 성공적인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있어요. 그 중년의 배우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푼수 캐릭터로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찬우 형도 예전에 어떤 그 아주 날카롭고 뭔가 학자 느낌의 조금은 시니컬한 이런 느낌으로보다는 좀 탱 느낌이 가면 좀 롱런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영주 형이 무조건 나오면 25만에 30만 원 찍는 거고. 영주 형은 사실 딱 느낌 보세요. 그냥 시즈 탱크. 네. 시즈 탱크. 나는 캐릭터를 바꾼 게 아닙니다. 이 형. 네, 쭉 이 캐릭터였어요. 근데 내가 우리가 보신 젊은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저는 영주 형을 여기서 본 지가 그래도 좀 됐는데 영주 형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렇죠. 형은 한 번도 뭘 바꾸지 않았는데 저런 게 될 것인가 기다리면 온다. 기다리면 온다. 아 근데 그런 얘기는 예전에 GQ 기자 중에 한 명이 저랑 친해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형 잘하고 있으니까 형이 버티면 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가 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을 보셨군요. 네, 어느 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1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좀만 더 버텨봐.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또 몇 년인가요 지금까지? 아 그리고 나서 몇 년 안 지났죠. 그 GQ 그 남성 잡지. 네. 아.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네, 사실 오래 버티는 자가 강한 거다.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주원이가 있었으면 얘기했죠. 형 맞는 거 다. 그렇지. 이제 그 얘기를 하지. 그런 이런 얘기를 찬우 형이 딱 한다 그러면 형도 마찬가지야. 얘기를 조원이에게 제가 그럼 그때부터 제가 히든풋볼 SL을 뭐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겠죠. 얘기하겠지. 뒷방 늙은이들 아무나 네. 지들이 앞에서 떵떵거리고 있고. 일단 또 인스타지 뭐. 요즘 약간 셀럽 흉내도 내는 것 같고. 이제 본인이 식장 탈출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준연예인이다. 그래서 세미 셀럽이라고 해서 SS라고 부르겠죠. 나머지는 NP, 노멀 플러스, 일반인. 미친놈 아닙니까? 미친놈 언제부터 지가 인간이었다고. 야 근데 셀럽은 C 아니야? C예요 C. 네, 근데 SS라고 불렀어요. 셀럽도 S다. 네. 셀럽이니까. 자 이제 영주 형의 술 드시는 이제 속도를 보니까 오늘 이 테이블이 엎어질 수도 있다. 저는 사실 오늘 할 얘기가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왜요? 오늘 비가 오잖아요. 술이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술만 먹고 가도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 영주 형이 보통 이제 할 얘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 컨텐츠가 30분 이상이 나옵니다. 그냥 유튜브 단일 주제가 30분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중서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3시간 이상을 녹화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이번에 좀 적당히 얘기를 좀 야, 너 죽어봐라 오늘. 오늘 컨디션 좋다. 찬우도 왔다. 너 죽어봐라. 4시간 예약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제 대표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시점이 이집트전이 끝나고 난 다음 날이죠? 네. 다음 날입니다. 그 평가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찬우 형은 4경기 2승 1무 1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고 월드컵이 6월에 안 한 게 다행이다. 아하. 11월이라 다행이다. 물론 6월이었으면 6월에 맞춰서 뭐 팀을 만들었겠지만 지금의 경기력이었으면 본선 가서 정말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덕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뭘 좀 보완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점.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또 잘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진짜 딱
대표팀의 전력 평가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알찬 평가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문제적이었던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평가전 4경기는 잘 잡은 게 된 거네요.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경기 잘 잡았죠. 왜냐면 어. 그 사실 상대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맞아. 이집트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집트가 네. 이제 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시차 적응이 막 완전히 다 된 상태에서 또 경기를 풀로 뛴 것도 아니고 멤버 구성도 사실 좀 아쉽긴 했죠. 그치. 많이 아쉽죠. 네. 전후반 경기력이 달랐으니까. 맞아. 네. 뒤에는 좀 내려가는 네. 느낌이 있었는데. 카메룬 같은 팀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세네갈이나. 뭐 그럼 아주 좋았지. 네.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쨌건 괜찮았다. 나름 나쁘진 않았다. 음. 상대 앞에 세 상대는 특히 잘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목표는 어쨌든 월드컵이니까. 그죠? 본선이죠. 거기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는 이 평가전은 6월의 평가전은 아마 좀 생각할 거리도 많고 고칠 시간도 많고 그런 좋은 평가전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또 덕현이 이집트전을 갔다 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덕현이와 가까이 지내는 이제 조규성 선수가 또 골도 넣었는데. 어우, 네. 너무 좋았죠. 어땠나요?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쪽에 후반전 상대 골대 쪽에 있었어요. 어.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이라고. 오케이. 잠깐만 끌어서 미안한데 예. 덕현이한테 질문 던지자마자 얘가 대답하니까 다 먹는 건 뭐야? 갑자기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갑자기 아니에요. 아니, 먹으면서 해야죠. 들을 수 있죠. 형 멀티 아니, 안 돼? 이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야 얘기해줘 이제. 좋아. 예. 지금 멀티 안, 좋아. 멀티 안 돼가 멀티 안 돼. 너는 거품이다. 이거 좀 너는 거품이다. 맞아, 근데 맞아. 너무 멀티 안 돼. 거품이가 존나 웃겼습니다. 진짜. 네. 일단 현장 분위기 뭐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현장 그런 분들 많았어요. 파라오 모자 쓰고 온 분들. 아 진짜? 네. 그리고 그런 이집트라고? 네. 그리고 그 피파 BJ 중에 맞박씨라고 있거든요. 그 맞박씨가 약간 그 맞박이라서? 앞으로 그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펌. 그런 살라 그런 앞으로 펌 가발 쓰고 막 이렇게 오신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사실 후반 초반에는 좀 관중석에서도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느낌? 그러니까 전반 초반에 이집트가 너무 셌지. 몰아붙이니까 막 야, 어떡하냐 막 이러다가 그렇지. 우리가 골을 그냥 황희조 빵 넣고 네. 김영권 빵 넣고 이러니까 막 됐다 했는데 보통 그 이제 국가대표팀 경기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국가대표팀 경기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지? 제 주변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거죠. 왜 자꾸 뒤로만 줘?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집트가 하프라인 넘어서려고 하면 압박 강도로 빡 당기니까 이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뒤로 좀 나가게 되고 저는 그게 김진규 들어오면서 약간 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똑같이 봤구나. 네. 근데 이게 뒤로 이렇게 막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옆에 앉아있는 그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남자친구 따라오는 여성분들은 우리 안 되나? 왜 자꾸 뒤로만 주냐? 이임생 빙의. 뭐가 무서워서 자꾸 뒤로 가! 뭐가 무서워서 자꾸 뒤로 가! 이거 한번 해요. 그래. 이제 그런 이민생 감독의 얘기를 따라하는 주원이를 따라하는 거.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니 사실 상황은 우리가 이기고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천천히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네. 평가전이 사실 이제 그런 다양한 그렇지. 상황에 대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평가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분명히 월드컵 본선에서도 첫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다음 경기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면 이거를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고치고자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죠. 첫 경기 수비 라인 제대로 잡지 못하고 측면 수비수들 위치 잡지 못하고 수비 이상한 실수 범하고 압박에서 상대에게 막히면서 자신의 진영에서 패스 미스하고 두 번째 경기 데자뷰 똑같아요. 세 번째 경기 비슷했다. 똑같아요. 네 번째 경기 거의 비슷해. 이거는 첫 번째 경기에서의 문제점을 마지막 경기까지 끌고 갔다는 거잖아요. 물론 사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문제점들이 다 보완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니죠. 네. 수비 조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시간은 당연히 그렇죠. 필요하죠. 그렇다 특히나 할지라도 주축 자원이 빠진 것도 있으니까. 월드컵 본선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메워야 되는 거예요. 메워야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된 게 굉장히 아쉬웠다. 약간 바꿔 말하면 결국엔 상대가 우리 약점이 어딘지를 다 알고 경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플레이를 좀 해보면 바로 그 사이즈가 나오고. 우리가 상대한테 지금 약점이 어딘지를 이번 평가전을 통해서 저는 조금 보여준 그건 이제 있다고 보거든요. 브라질이 보여준 거지. 한국 대표팀이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를 브라질이 5골을 넣으면서 보여줘버린 보여줬죠? 거야. 그러니까 다음 팀들은 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사실 그 특히나 이제 전방 압박이 강력하게 나오는 팀들한테는 고전한다는 게 뭐 아예 안 나왔던 얘기들은 아니었기 그건 맞아요. 최종 예선이랑 어쩔 수 없이 다른 그 그림이 나왔을 것이고. 이 형들 오늘 되게 분석적이네. 저는 뭐 그냥 손흥민 와 존나 잘한다. 네. 긍정적이고 거시적으로. 축구협회만 잘하면 되겠다. 장사 다 끝났다고. 예. 내가 이대로 월드컵으로 가자. 그 박지성이라는 7번이 얼마나 컸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절감하거든요. 근데 기성용도 그걸 느꼈대고
내가 손흥민이 모든 거에서 뛰어나지만 대표팀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 네 경기를 보면서 와 다 왔구나. 거의 근접했지. 근접했구나. 딴 건 다 넘어섰고 그러면서 와 이거 이렇게 보는 것도 존나 호시절이다. 딱 저는 그냥 느꼈는데 처음으로 원래 그 기자들은 ABC 별로 안 좋아합니다. 4경기 연속 가야 되고 시즌 그 대표팀 경기는 또 취재도 존나 치열해서 그리고 K리그만큼 가족이 많이 K리그보다 가족이 그치. 훨씬 많이 오고. 그리고 또 대표 기사의 주목도 높기 때문에 그치. 조금만 잘못 써도 막 난리가 그러지. 나는데 그런 적 있나요? 좀 안 쳐. 욕을 한두 번 쳐먹겠습니까 제가. 욕 먹어서 얼굴 이렇게 된 거야. 성격이. 근데 이번에 원래 안 줬을 것 같아. 형보단 좋죠. 아시죠? 어품이니까. 근데 네. 이번에 보면서 조금 놓고 보니까 응. 와 사람들이 지금 손흥민 하는 이유가 있구나. 있을만하지. 응. 진짜로 우리가 이런 선수의 레벨의 선수가 우리 앞에 뛰는데 심지어 대표팀 와서 그 90분 이후에 한번 교체된 거 보고 심지어 풀제로 다 떴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잘하고 있고. 근데 심지어 대단히 잘해. 응.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서 와 뭐 저는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다 쓰는 판단이 맞다고 봐요. 저도. 예, 뭐 경기에 다 뛰게 해서 이 선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 선수고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주장이니까. 주장이고 필드 위에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선수니까 그리고 뭐 그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토트넘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벤투 감독 입장에서야 본인 대표팀이 중요하니까 경기에 다 뛰는 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손흥민의 영향력이 대단한데 그 얘기를 좀 거꾸로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가 풀어주지 못했을 때의 우리 대표팀은 누가 좀 풀어줘야 될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재성이 이번에 못 나온 게 좀 아쉽죠. 아쉬워, 많이 아쉬워. 이재성이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재성이랑 정우영이랑 이런 선수들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티가 너무 많이 구멍이 이만큼씩 보여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많이 프레스를 받으면서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황인범이 황인범도 맞아요. 예, 마찬가지지. 황인범이 쪼이는 걸 보면 이재성과 정우영과 이 셋이 같이 나왔을 때와 그치. 둘이 없을 때의 이 차이는 진짜 그러니까 손흥민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벤투 감독은 고민일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손흥민이죠. 손흥민이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을 어떻게 터트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공격력은 달라지니까 손흥민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묻어나는 평가전이 아니었나. 여기다 이제 황의조, 조규성 어느 쪽으로 쓰냐 아니면 한번 조합을 맞춰보느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둘 다 좋았고. 수비 라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는데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아까 영주 형이 얘기했던 주고 스프린트 끊으면서 딱 들어가네. 손흥민이 딱 뛰려는 모션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수비가 움찔합니다.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계에서는 공을 계속 따라 안 보이지.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 솔직히 말하면 어제 되게 답답한 제스처 많이 했어요. 아. 본인이 이렇게 딱 저때 끊고 들어갔을 맞춰서 때 공을 줘야지. 전방에 왜안 들어가야 들어오나? 되는데 계속 이제 뒤로 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답답한 제스처도 많이 했는데 손흥민이 딱 뛰기 시작하면 일단 이집트 수비가 라인을 올렸다가도 움찔움찔하면 물러나야지. 뒤로 물러나요. 이건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할 가나, 우루과이, 포르투갈도 다 손흥민만 보고 있을 거야. 네. 저는 여기서 아쉬운 게 백승호의 움직임이에요. 응. 백승호 선수가 볼을 잡고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는 걸 그러니까 상대 문전을 바라봐야 돼요. 그건 있어요. 전북이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거기 소속돼 있는 전북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의 폼이 최정상은 아니야. 대부분 다 안 좋아요. 근데 그 얘기 제가 똑같이 들은 게 제가 이제 다른 팀들을 취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팀들에서 그거 왜 속소를 짓습니까? 예? 아니 그 술이 좀 써가지고. 백승호를 미친 듯이 가서 눌러라. 아. 백승호 누르면 볼이 못 돌아서게 하면 그때부터 전북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진짜 극심한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말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폼도 떨어지고 여기 와서도 또 똑같잖아요. 여기는 백승호를 꼭 전북 경기를 분석해서가 아니라 저걸 눌러야 되는데 정우영을 눌렀고 이제 백승호를 눌러야 되니까 누르니까 좀 돌아서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백승호 선수를 얘기한 이유는 그거예요. 1차적으로 패스를 받아서 공격 방향을 지정해주는 선수가 상대 골문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타수 역할인데. 앞에서 손흥민이 볼 없는 상황에서 뛰어가든 황의조가 뛰어가든 그 타이밍에는 압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손흥민이라는 이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너무나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움찔움찔을 하지만 뒤로 돈 상태에서 패스를 찔러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손흥민이 움직임을 가져가더라도 굳이 이렇게 가져갈 이유가 없거든요. 저기만 못 돌아서게 하면 돼. 네,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백승호가 거기서 패스를 앞쪽으로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대 골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 니네 긴장해. 그때 공격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비가 더 움찔움찔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런 것도 있어요. 백승호 선수가 만약에 여전히 유럽에서 뛰고 있다면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상황들 자체가 내가 받았을 때 뒤로 돌아서 어떤 플레이를 그려야 될지를 좀 더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K리그 그것도 전북이라는 좋은 팀에 와서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공을 받고 뒤로 돌아서 플레이를 하는 그런 것들의 템포가 느리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느려도 별 탈이 없으니 느려도 괜찮았던 적이 있으니까. 네, 지금은 최근에는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워. 최근에는 어려워. 거기다 지금 전북이라는 너무 팀을 어려워. 생각했을 때는 라인을 내리는 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사실 전북을 상대로 하는 팀은 라인을 내린 경우가 많이 여전히 그게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숫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월드컵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몰라요. 맞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어. 근데 무리하게 전진 패스를 찌른다? 이런 상황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나올 수 그때가 있죠. 올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가 좋았을 때 모습이 어제 아니어서 아쉬웠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승호가 이거밖에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아닙니다. 왜냐면 이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데서도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지만 백승호는 공격적인 노를 부여할수록 더 빛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백승호 선수는 원래 3선에 쓰는 선수가 아니었으니까. 조금 더 앞에 있는 선수인데 원래 근데 이선에 그치. 이선에서 오는 선수였으니까. 예전에 그 페랄라다 그 지로나 그 하이 팀에서 뛸 때는 윙도 봤었어요. 그래. 네. 공격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난 선수인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더 내려와 있지만 여전히 앞을 바라보고 전체적인 공격 지휘를 할 수 있는 선수이나 그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고 그리고 사실 전북 선수들 중에 지금 이번에 차출된 선수들이 부상에서 갓 복귀한 선수들도 있었고 그런 거를 감안은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K리그의 리딩 클럽은 전북이었어요. 전북이죠. 전북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승을 계속했으니까. 그럼요. 근데 5연패인데. 모든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성적을 잘 내려면 리딩 클럽의 폼이 좀 좋아야 돼. 그리고 그 리딩 클럽이 자국 대표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그치. 있는데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잘 나가. 그럼 스페인 대표팀이 잘 나가는 거고. 바르셀로나하고 스페인 대표팀하고 걔를 거의 같이 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 레알 마드리드 빼요?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아니 그 껴줘요.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맞아요. 박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느낌인데? 그것은 네. 말하기 싫습니다. 네. 이런 거죠. 빼고나는 느낌이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그 전부터 좋았으니까. 아. 바르셀로나가 과르디올라 감독 오고 나서 그 전술 자체를 그대로 스페인 대표팀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 2000년 후반은 진짜 그게 맞죠. 네, 맞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잘할 때. 사비, 부스케츠, 이니에스타로 구성한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아라고네스 감독이랑 그러면 저기 델보스 감독을 폄하하는 건가요? 미쳤냐? 이렇게 가슴이 안 돼. 미쳤어. 이건 무리수야, 차로야. 적당히 했어야지. 이건 불인이야 그런 줄 알았어. 미쳤냐? 아니, 야, 그때는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아라고네스 감독하고 델보스케를 폄하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냐? 한 거잖아요 그냥. 아, 그래? 네, 나 몰라서 나는. 아우, 형들이 너무 나 좋아. 몰라서. 또 세리에니까. 더 싸워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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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이팅. 근데 아주 재밌어. 그거랑 비슷해. 독일 대표팀이 잘 나갔을 때 바이언의 독일 선수 위주로 잘 꾸려졌을 때 잘 나가죠. 자, 레브 감독이 팻 감독 전술을 많이 갖고 왔어. 맞아. 많이 따라했지.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리딩 클럽이 무언가 보여주고 이 그래. 리그를 끌고 가는 힘을 보여줬을 때 잘 그 나가. 선수들이 맞아요. 자신감을 가졌을 때 그럼요. 폼이 좋았을 때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전북이 리딩 클럽이 올 시즌은 아니라는 아니죠. 얘기잖아요. 울산이 어떻게 보면 리딩 클럽이죠.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북 선수들의 폼이 안 좋다는 건 그 전까지는 이 선수들로 대표팀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로 대표팀을 기용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안 좋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그러니까 전북이 올 시즌 내내 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전북 선수들이 올 시즌 내내 이 폼이 유지가 된다면 결국 저는 선수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북 선수들 네.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꾸긴 시간이 현실적으로 사실 이번 월드컵 때 선수를 바꾸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벤투가 실험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되게 벤투가 보수적인 성향. 벤투 너무 감독은 보수적이었어. 지금 잘하는 것과 별개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감독은 맞아요. 근데 지금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바꾸긴 어렵고 근데 제가 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그럼- 선수들의 폼이 이대로 간다고 쳤을 때는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K리그 쭉 봤을 때 지금 이렇게 5개월 남은 시점에서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감당할 만한 그만큼 기량이 되는 풀백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여기에 동의하는데 딱 하나 서령우 정도는 조금 그래, 한번 서령우 써봐도 써봤어요. 되지 않나는 저는 생각은 해요. 서령우 정우재 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령우는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령우는 좌우가 되고 네. 위에도 세울 수 있는 멀티 자원이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 비슷한 느낌의 선수가 나이대는 다르지만 강상우 같은 캐릭터가 있을 수 강상우, 맞아요. 있어서 리딩 클럽이라는 울산이라는 이것도 맞고 수비할 때 손 들고 말이야 이게 팀이야! 이런 것도 네. 배우는 거 아니야? 그 어떤 그 이 압박도 갖고 너네 있잖아. 부딪히면 왜 하고 쓰러져? 그래. 니들 이런 거짓말 얘기해. 새끼들아! 이것도 있으니까 서령우 정도는 저는 남은 기간 동안에 벤투 감독이 조금 콜업을 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해봐야 돼요. 저는 서령우는 정말 좋은 선수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전 좀 더 일찍 불렀어야 된다고. 나도 그래, 그런 부분이 있어. 나도 생각해. 지금 폼으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홍철 선수는 사실 그래. 좀 아슬아슬해 보여요. 홍철이 아니라 서령우를 불러서 써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막 박민규 발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새 얼굴들이 왔어요. 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기대했어요. 저는 영우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대표팀. 벤투 감독이 왼쪽은 왼발, 오른쪽은 오른발.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서령우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해도 아마도 안 뽑힐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 그럼 오른쪽에 써보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한번 팀에서 그렇게 안 쓰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어. 있어요. 물론 이게 저는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서령우 정도는 그래도 한번 왜냐하면 저는 주민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 그리고 앞에 확고한 선수들이 있어. 황의조 조기성이면 끝이야. 그래, 조경이 어차피 지금 오히려- 올라와가지고. 오케이. 오히려 선발을 누구를 쓰느냐의 문제야. 그렇지. 근데 풀백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약간은 취약 포지션인데 그렇다면 리딩 클럽이라는 부분, 좌우 멀티 자원이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한번 뭐 이게 서령을 꼭 뽑아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결과가 계속 안 나오고 있으면 우리가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어쨌든 결과를 또 내고 평가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아주 뭐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딱 하나 서령은 조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리그 내에서는 저는 거의 베스트라고. 근데 너무 오래됐어. 그래. 이렇게 온 좀 지가. 공고해.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봤었으면은 차라리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좀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의외예요. 이번에 솔직히 평가전 치를 때 홍철하고 이용은 체력적인 측면부터 모든 게 폼이 정화가 돼 있다는 느낌이 지금 한번 있지 보고 않았어요? 싶었던 것 같아. 아니, 어느 정도인지를 아마 체크를 해보려고 왜냐면 했던 것 같아. 정말 많이 있었던 선수들이니까 그치. 안 좋았다고. 익숙하니까. 그거는 오케이. 첫 경기에서 한번 보고 싶었던 네. 것 같은데 음. 둘 다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풀백이 이 스쿼드대로 좀 유지가 된다면 사실 저는 김진수, 김태환이 베스트라고. 나도 그게 베스트라고 봐. 네. 결국 돌고 돌아 김진수다. 맞아. 김진수는 이 선수의 K리그 내에서 불호와 별개로 능력과 퀄리티는 확실한 선수다. 전 지금 풀백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김진수다. 같아요. 다만 오른쪽은 나는 김태환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봐야 된다. 이건 약간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김진수 선수나 김태환 선수나 둘 다 어쨌든 리그 내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성깔 있죠? 원래 유명한 선수들이잖아요. 네. 도움이 될 것이다. 인정. 월드컵에서는. 제가 퇴장 이제 당하지 않는 선에서. 대단한 장소에서 선을 잘 지켜야 돼. 유튜브에서 제가 몇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김태환 선수와 김진수 선수가 이른바 그 성깔 그래서 응원하는 팬들을 제외한 나머지 팬들에게는 좀 적의 느낌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이들이 부딪혔을 때 김태환 선수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딱 김진수다 그러면 하고 넘어가고 제가 몇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지만 노사연과 안문숙이 팔씨름을 했을 때 둘이 딱 하자마자 서로를 인정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을 때처럼 둘은 부딪히지 않는다. 뒤에서 받쳐주는 선수들이 쓸데없는 퇴장을 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그런 느낌의 야 굳은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네 나머지 선수들은 축구 잘해 이런 느낌을 주는 선수들은 전 있으면 좋다고 사실 생각하고 좋은 팀에는 그런 선수들이 무조건 있어요. 있지. 있죠. 아유 가면 그러니까 때리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기싸움 해줘야 무조건 돼. 있어야 돼.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경기를 할 때 이거보다 조금 더 거칠어도 그래. 나 인정. 나는 형 이 얘기를 지금 딱 잘 꺼내주는데 나도 요 얘기를 하려고 했어. 이게 나는 우리나라가 강점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일본이 그걸 한다? 맞아, 일본은 확실히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난 상대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거는 상대적으로 전력이 열세 있는 팀. 우리는 월드컵에 가면 무조건 언더독입니다. 개테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그거 말고. 개테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부딪히라고 계속. 부딪히라고. 공을 예쁘게 차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그럼. 내가 수비하거나 그다음에 선수들이랑 필드에서 어디 특정 지역을 구역을 장악하는 게 축구는 우선이니까 그거 장악할 때는 더 세게 가능한 한 룰이 허용하면서 가장 강하게 그럼. 압박을 해서 맞아요. 걔를 주눅들게 하는 게 기싸움 이기는 거. 근데 여기에 중요해. 결국은 기술적인 거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술을 갖추고 있어. 그럼 난 굳이 거치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난 별개라고 봐. 별개잖아. 그게 문제야. 그럼 기술적으로 완벽한 선수들도 프로 선수들 중에 이거 하는 거 있단 말이야. 일본이 그래서 문제였던 거야. 그래. 일본이 사실은 예쁜 축구해야지, 나도 브라질 선수처럼 축구해야지, 막 이렇게 성장한 애들이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친 축구를 안 하다가 근데 요즘에 좀 하더라고. 이제 바뀐 거야. 근데 그게 처음 나온 게 우리 삿포로 참사 때예요. 그래. 혼다 까봐 이 새끼들이 까도 옛날처럼 안 쪼는 거야. 지들도 막 까고. 이 틀이 언제 나왔냐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자케로니 때 나왔습니다. 짜짜로니. 자케로니 감독이 일본 대표팀 감독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자케로니 감독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운하죠. 왜냐면 월드컵 빼고는 모든 성과를 다 했어 그 사람이. 맞아. 근데 월드컵은 조졌지. 그때 근데 이거는 나중에 아마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때 일본 축구협회가 되게 선택을 잘했죠. 아 이런 기술로 가야겠다. 그럼.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어떤 그 담대함을 이야기했을 때 볼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축구가 네트 치고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이상 상대를 주눅들게 만드는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축구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주원 형이 형 얘기하더라고. 주원 형 얘기하면 맨날 그거밖에 안 해요. 청이 진짜 괜찮은 애야. 얘 능력 있고 이랬는데 청이가 안타까운 거 두 개는 축구를 너무 거칠게 한다는 거랑 형수를 만났다는 거야. 그 두 개 돼요. 아들아 아니야 아니라고. 야 이거 다 나가야 된다. 이거 농담이고 어쨌든 야 핸드폰 줘봐봐. SNS에 올려. 이거 우리 원래대로 우리 거칠게 몰아붙이는 거 잘하잖아. 난 이거 을룡타는 아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전력파도 아니고 하석주의 패턴들도 아니지만 근식 안에서는 그럼 최대 세게 밀어붙여. 나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돼. 그거예요. 부자철의 Y. 그렇지. 와 주심이 왔을 때 개 거칠게 항의하면서 그러면 일본인들이 보면서 와. 오죽하면 기성용이 가서 그걸 말렸겠네. 왜 그래? 그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플레이는 그런 플레이였어. 그럼요. 허정무 감독이 마라도나 마크했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태권도 축구라고. 슛. 마라도나 향해서 날라차기만 하고 그렇지. 있고 이게 태권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차려갔던 거 아니고 했었어. 공이 지나가서 찬 거래. 그래. 터프한 축구가 저는 공존해야 돼. 공존해야 그래. 된다고 봐. 이게 상호 충돌이 안 돼. 아니야, 그게. 양립이야. 예쁘게 찬다고 해서 거칠게 전혀 안 하는 게 그렇지 아니고 않아. 먹물 용어가 있어. 윈 어글리라고.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게 축구인 이기면 거지. 되는 거지. 리버풀이랑 짤츠부르크랑 붙었을 때 마시 감독 있을 때 제시마치. 저희가 그 얘기한 게 하프타임 토크하는데 존나 발렸어. 아, 그거 예. 야, 다 좋아. 야, 근데 리버풀한테 반칙 3개야. 왜 상대를 존중하고 지랄이야? 그럼. 가서 그렇지. 부딪히라고. 축구가 그런 스포츠가 아니야. 정리해주지 말라고. 그래. 플레이를 안 한 거야. 리버풀 그거는. 대단한 팀이지. 근데 가서 부딪히라고.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부딪히지 못한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럴 필요. 그래. 이거는 거친 게 아니에요. 축구는 몸 접촉이 있는 그래, 축구니까 원래 축구는 원래 그런 하는 우리는 스포츠야. 경고를 주면 심판이 알아서 할 거야. 그래. 경고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라이브 때 이번에 마지막 이집트전이었나 어떤 경기에서 좀 누가 거칠게 우리 선수가 태클이 들어갔어. 근데 저 새끼 평가전에서 저게 왜 예의 없이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채팅을 제가 봤어요. 근데 대응하지 않았어요. 평가전인데 누굴 부상을 당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축구는 원래 거친 스포츠고 몸을 부딪히는 스포츠니까 그게 용인돼야 하고 용인되는 게 아니지. 룰 안에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해하지 않는 한에서 이게 하등한 축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평가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죠. 돌출이 됐는데 네. 찬우 형 얘기대로 이 문제점들이 이전에는 없었냐? 아니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점이고 그래. 그다음에 이번 평가전에서는 가장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 이재성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주전조인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훨씬 더 좋은 팀의 경기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16강에 대한 어떤 그 진단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결국엔 그때 가서 폼을 봐야 돼. 어떤 선수가 새로 올지 말지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다만 이 얘기로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어떤
이 축구적인 느낌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을 조금 잃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예전에는 하등하다고 얘기됐었던 순간이 있는데 제가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서 예전에 아스날을 좋아하면서 어렸을 때 축구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야 정신력 투지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여기에 비하면 약과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얼굴 몸을 다 날리면서 하더라고. 야 얘네 이러니까 돈을 받는구나. 근데 이게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우리가 정신력, 투지 이거를 얘기했던 건 다른 게 다 안 돼. 떨어지니까 오케이 다른 게 다 안 돼. 기술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도 뭐 다 안 해외 돼. 경험 있는 것도 다 아니고 뭐 할 수 있어. 이거라도 하자. 그래 이거라도 하자. 그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어느 정도 기술도 있고 그렇지. 체력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투지라도 가야지. 야 얘네 뭐 상대를 이거 뭐야 이거 되게 버겁네. 이란이 그랬듯이 그런 부분을 섞어준다면 우리가 오히려 16강을 가는 어떤 실마리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선수들이 더 잘하겠지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얘기하는 빌드업 축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아니 빌드업은 다 해야 되는 거야. 빌드업 해야죠. 롱식이 다 빌드업이야. 해야 돼. 방식이 다를 뿐. 방식이 뭐 롱패스냐 아니면 짧패스냐 뭐 이런 거 있죠. 빌드업은 해야 돼. 만들어 간다는 게 빌드업인데 뭐. 빌드업 축구가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나는 그 비판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기에 그 비판이 옛날에는 뭔가 좀 더 다이나믹하고 애들 빡세게 부딪히고 했던 것 같은데 빌드업 축구 한답시고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불만을 적당한 단어와 그거를 못 찾으니까 너희들이 언제부터 기술 축구했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방향성 자체는 전혀 어쨌든 간에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처럼 첫 경기부터 하면 돼요. 매번 월드컵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는 진짜 우리나라 대표팀의 눈물겹게 했죠. 투지가 막 눈물 나올 정도의 투지가 막 보여요. 피 흘리고 몸 던지고 막. 우리 그걸 지금 첫 경기부터 하면 돼요. 세상을 떠난 유상철 감독이 나 그때 눈물 흘렸어. 벨기에전에 그래, 골을 눈물 넣었고 진짜 그 밀어넣고 그래, 그거 했던 것처럼. 눈물 흘렸어.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선수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만 해주면 이거는 우리도 좋고 선수들도 이번 대표팀이 괜찮아 멤버들이 그래. 좋아. 아까 그 태권 축구 얘기했지만 허정무 감독이 그 당시에 기술이 엄청 좋았던 그럼. 선수였어요. 근데 투지를 보여준 거 마라도나 나가야지 그 보내줄 거야? 그래 가야지. 가세요 이럴 거야? 마라도나가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그럼 뭐 그거 우리 야, 보내줄 거야? 야, 그 우리가 월클 선수를 상대하니까 이 선수 다치게 하면 안 돼. 보내드려. 이거는 말이 되나? 그 순간에 허정무 감독도 세계적으로 욕을 들었다고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허정무 감독이 유럽 진출했는데. 그래 PSV 아인토벤 갔어. 그래. 새 시즌이랑 보태때 엄청 어, 잘했던 맞아. 선수예요. 그래. 그래 거야. 허정무 감독이 한 게 엄청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짜 저는 그게 생각해요. 축구라는 거는 몸으로 보여줘. 우리 그래. 경기 축구에도 알거든요. 당연하지. 쟤들이 우리를 얕보는지 자. 나를 두려워하는지 알아. 이걸 결기 보여줘야 돼요. 축구 계열 풋볼, 그러니까 럭비, 미식풋볼, 풋볼 풋볼, 있고 사커, 럭비 뭐 있고, 다. 그다음에 축구 있잖아요. 여기서 몸싸움 안 하는 종목이 없어. 저는 이 부분을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를 당연히 선수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이거를 잘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화나 수아레스를 부탁해. 네. 뭐좀 9월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월드컵 얘기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한국에서 축구를 보고 스포츠를 보고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 얘기를 좀 엮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인들이 너무 나는 도외시해왔다고 봐요. A 대표팀 이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팬들은 해도 돼요. 팬들은 정신승리해도 되거든. 일하는 사람은 정신승리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연타로 지금 사실 벤투호까지 하면 3연타거든? 그렇지. 아 그렇지. 3대0, 3대0, 3대0이 3연타예요. 이 3연타를 맞으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는. 뭐 요즘에 다시 이런 분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팬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엔 손님면에서 23세 이하도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럼 누가 좋아해?